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제 옆에 챌린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챌린지 항목이 총 4개인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사진 인증하고, 그리고 URL 인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원장님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말은 그냥 딱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가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주 2회입니다. 뭐 월요일 한 번, 화요일 한 번 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월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또는 수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관리라는 거는 관리한 흔적이 남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추가를 하셨다든지 소식을 새로 업데이트 하셨다든지 또는 뭐 예약 없었던 예약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왜 제가 이 챌린지 항목을 넣었는지는 네, 그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다른 원장님 스마트 플레이스를 방문을 해주셔서 구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경이 아닙니다. 검색하실 때부터 지역명, 세부 지역명, 독서 논술을 검색을 하시면 리드인, 뭐 한우리, 해법, 다양한 타 독서 논술이 리스트가 쫙 뜰 거예요.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리드인 세교점을 방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평택 세교 독서논술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 리드인 세교점에 이제 리드인 세교점을 찾으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겠죠. 검색 후 방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셔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구경을 하시는 건데 그냥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시고 난 후에 네. 일단 스크린샷을 찍었죠. 그리고 단톡방에 올릴 때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피드백도 남겨주셔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요.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어,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입니다. 의견. 그 의견 수렴은 그냥 그 해당 원장님이 수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용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피드백은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예약 정말 잘 되어 있으시네요. 뭐, 사진 정말 많이 올라가져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다 적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네. 이것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블로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긴 했지만, 제가 한 주마다 이제 주제를 올려드릴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고, 블로그를 다 작성을 하셨으면, 네, 발행을 하면 이제 블로그가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 올라간 블로그의 URL을 복사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작성하신 걸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안 돼요. URL을 꼭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5주는 뭐 소개글, 철학글, 가치 인증글, 판매글, 영업사원글, 그리고 남은 3주는 뭐 타브랜드 비교, 리드인이 생각하는 독서, 그리고 리드인의 글쓰기, 이렇게 총 8주가 있고, 4주는 아직 미정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교과도서지수 검사가 리드인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저희가 분당 글자 수하고 이해도를 보죠. 물론 나머지 것들도 보지만, 분당 글자 수와 이해도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네, 높고 높고, 높고 낮고, 낮고 높고, 낮고 낮은. 여기 보면 이제 사례까지 넣는 건데, 사례가 없는 원장님들은 사례는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사례가 있으면 정말 좋긴 하지만, 이 사례는 뭐냐면, 교과도저서 지수 검사를 하고, 분당 글자 수가 높고,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 입회를 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분당 글자 수가 낮고 이해도가 낮은 아이들이 입회를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오픈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아이 관련된 사례를 작성을 하실 때
그, 뭐냐, 그럴까. 이거를 작성하신 거를 그 블로그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제가 오늘 오후 10시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그렇게 되고 마지막 4번은 오프라인 홍보. 제가 1기 때는 오프라인 홍보를 어떻게 하시든 제가 다 인정을 해드렸는데 이번 챌린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딱 하나예요. 네. 제가 만든 디자인은 딱 하나고요. 그거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제작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자, 이거는 아까 공지사항이 말씀드렸죠. 스마트 플레이스가 셋업이 완료가 되어야 사실 오프라인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리 오프라인 홍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거 있었죠. 새학기 해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전단지 만들고 아이들한테 드릴 거 다 만드셔가지고 학교 앞에서 홍보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나중에 학원에 바로 방문을 안 하세요. 첫 번째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하십니다. 굳이 방문 안 하고 먼저 온라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 셋업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방문을 할지 말지 또는 예약을 하고 방문할지 말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현수막 게시대는 스마트 플레이스 셋업 어느 정도 된 걸 제가 확인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없으면은 뭐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제가 가지고 제 지역에서 했던 현수막이에요. 물론 시마다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한데 제가 그 시에서 제공해주는 그 디자인 시안에 맞춰서 제가 맞춘 건데 결국 그거예요. 그걸 하더라도 결국 한번 검토를 받아야 돼요. 네. 만약에 검토해서 통과가 되면 그 후 스텝을 밟아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왜 안 되는지 연락이 오겠죠. 메일로 받거나 연락이 올 텐데 그거에 맞춰서 또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네,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업체 신규 등록과 내 업체가 있을 겁니다. 네, 이미 등록을 하셨다면 내 업체가 보이실 거고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업체 신규 등록이 보이실 텐데 일단 업체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이버가 되게 친절하게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하시면 맨 첫 번째를 클릭하셔도 되시고 이 두 번째 거 클릭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해서 들어가면은 업체 신규 등록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필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학원 등록증이겠죠. 그거를 이제 사진첩에 갖고 계셨다가 여기에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 스캔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정보, 부가 정보, 메뉴, 휴무일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업체 등록이 완료가 돼요. 네. 그 다음부터 해주실 거는 뭐냐면, 이제 내 업체가 생겼겠죠? 네, 업체 신규 등록하면 이 아래에 내 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들어가셔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왼쪽, 맨 왼쪽 메뉴바에 업체 정보가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이제 신규 등록하셨을 때처럼 기본 정보, 부가 정보, 가격 정보, 휴무일 운영 시간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가격 정보는 당연히, 물론 학원에도 많이 해당은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거죠. 그 음식점. 네. 그래서 가격 정보는 저는 굳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기본 정보, 부가 정보, 휴무일 운영 시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업체명이에요. 업체명 저희가 리드인이 가맹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명은 이렇게 하세요가 없어서 사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네이버에 한우리만 검색을 하셔도 통일된 업체명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워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업체명은 리드인 플러스 독서논술 플러스 지역명이 제일 좋습니다. 네. 또는 뭐 리드인 독서논술 지역명 무슨 초점. 네. 이런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그러니까 운영점명을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도 바꾸고 싶으신 원장님들은 여기서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명을 바꿔주셔야 돼요. 네. 사업자 등록증 명을 바꿔주셔야만 이게 반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업종 선택입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신규 업체 등록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 스캔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네, 증빙 서류도 이미 이제 신규 업체 등록 때 이미 첨부를 하셨겠죠. 지금 이 화면은 업체명 때문에 제가 넣은 거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업체 사진이 있습니다. 업체 사진이 최대 120장. 엄청 많죠. 네, 보면 대부분 10장 미만, 20장 미만인데 이거를 한 번에 뭐 120장을 다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 10장, 20장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관리를 해주시면서 계속 추가를 하시는데 간혹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학원에서 뭐 보여주는 사진이 다 거기서 거긴데 뭘 더 넣을까? 네, 거기서 거기더라도 계속 추가를 해주세요. 네. 아이들의 모습은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아이들 사계절마다 옷이 다 다르잖아요. 뭐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다 다르겠죠. 그냥 그거를 계속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상세 설명,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이 상세 설명이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비중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약했다라기보다 보여지는 게 약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여기 지금 계신 원장님 한 분 거를 제가 동의 없이 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지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상세 설명은 최대 2,000자까지 가능합니다. 2,000자면 어마어마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써주시면, 이제는 이렇게 보여요. 네. 이 소개글이 정말 이제 조금 임팩트 있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넘길게요. 자, 아까 보셨던 이미지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적혀진 그 키워드가 학부모님이 검색을 하셨을 때 그 키워드가 맞으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네이버가 읽어준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아까 제가 시점을 유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장님들은 리드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만의 언어로 이 상세 설명을 적어주시면 리드인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똑같아요. 원장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리드인을 모르는 학부모님 눈높이로 내려와 주셔야 돼요. 네. 항상 이 시점은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눈높이에서 리드인을 모르는 학부모님을 설명해준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대표 키워드. 이 대표 키워드 정말 중요하죠. 이게 최대 5개까지가 입력이 가능한데, 보면은 그 대표 키워드 안에 리드인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또 지역명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산 독서논술 또는 리드인 독서논술. 지역명하고 리드인은 빼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독서논술이에요. 독서논술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원장님 주변에 초등학교 바로 앞이다. 그러면 뭐 초등 독서논술 또는 무슨 무슨 초독서논술. 제가 지금 예시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초등 글쓰기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거기 분배를 해주시면 뭐 두 개, 세 개 또는 세 개, 두 개가 될 텐데 그만큼 쓸 수 있는 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더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실까? 이쪽 지역에서는 이 학부모님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실까 생각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전화번호 입력, 그리고 여덟 번째는 주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업체 정보 위치가 이렇게 딱 보여질 거예요. 지도 위에. 그래서 이 위치가 맞으면 그냥 이 위치가 맞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 핀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달라요 클릭을 해주시면 지도 하나가 뜹니다. 그 지도 하나가 뜨면 그 핀을 원장님 학원에다가 정확하게 옮겨 주셔야 돼요. 네,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길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원장님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시니까 그 가는 길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도 처음 학부모님이 방문해 주실 때 어려움 없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400자까지 가능해요. 네.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다는 이유는, 있게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정보가 끝나면 이제 부가 정보로 넘어가겠죠. 부가 정보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클릭이에요. 딱 여기서 원장님께서 뭐 더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에서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포함된 거는 다 클릭을 해주시고 뭐 주차 위치도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방문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뭐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 뭐 이런 것도 다 클릭입니다. 네. 해당이 안 되어 있으시면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7번. 운영 중인 SNS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블로그를 맨 상단에 올려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가 있으시면 인스타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인스타를 많이 보신다. 그러면 인스타를 위로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블로그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네. 블로그는 무조건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인스타도 저는 사실 해주면 무조건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바쁘시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또 이미지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쁘셔서 지금 권장으로 바꿨습니다. 또 인스타는 왜 권장이냐? 인스타는 대부분 이미지하고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게시글 안에 URL을 삽입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블로그 URL을 넣을 텐데 그걸 타고 들어오겠죠, 네이버로. 그럼 그 네이버가 그 데이터를 읽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도 조금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휴무일 운영 시간이죠. 이제 휴무일 없으시면은 휴무일이 없어요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 휴무일이 있으면 이게 매주 무슨 요일이 휴무가 있는지 또는 매월 무슨 요일이 휴무가 있는지 네, 자세하게 네, 클릭이 가능합니다. 또 공휴일 어떤 공휴일은 운영을 하시고 어떤 공휴일은 쉬신다고 하시면은 그거에 맞게 잘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 휴무일 운영 시간은 학원은 조금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가게를 문을 닫지 않는 이상 365일 똑같겠죠. 네, 근데 학원은 다른 경우가 딱 두 번 있어요. 언제냐?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이제 오전 수업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거를 이제 시작하실 때 또는 시작하기 하루 전에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난다. 근데 여름방학 전에 뭐 오후 10시에 마감해요라고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학부모님이 이제 여름방학 때 원장님이 3시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학부모님이 5시에 오시면은 그거는 진짜 큰 불찰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운영 시간이 변경된다. 그러면 미리 네,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다시 원래대로 네, 돌려놓으셔야겠죠. 네, 그렇게 꼭 네, 하시게 되면 이제 등록 완료가 됩니다. 자, 등록 완료가 되고 제가 점 세 개를 붙였죠. 네. 여기 보시면 되게 밋밋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뭐 하는 등인지, 뭐, 뭘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꾸며줘야겠죠? 자, 그 전에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플레이스는 이제 온라인 속 나의 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원장님들한테는 이제 온라인 속 나의 학원입니다. 신기하죠? 오프라인 학원은 있는데 온라인도 학원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잠시만요. 온라인도 이제